우리가 지난 영상 두 편을 통해서 우리 인재의 가장 기본이 되고 또 인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think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인간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생각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인지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보내죠. 그 중에서 이 think를 받아서 인재의 정점을 찍게 되는 것, 이게 바로 know라는 것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을 통해 감각에서 인지로 넘어가 이 know로 연결되는 이 인지의 순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추정하다, 추측하다라는 뜻을 지닌 네 가지 동사 guess, assume, suppose, speculate를 조금 자세히 다루었죠. 우리의 인지 중에 추측하다가 원어민의 이런 동사로 구분되는 이유도 간단하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사들을 오늘 함께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동사를 배우게 되면 인지동사의 어느 정도의 틀은 완성이 되실 것입니다. 인지동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이 동사들은 모두가 인지동사로 봅니다. 예를 들면 블루프린트 같은 단어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청사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인지동사라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뜻이 있죠.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다. 계획을 면밀히 체크해서 수립하는 과정이 우리의 인지 능력이 필요하겠죠. 물론 여기에 있는 단어들보다 더 많은 단어들이 존재할 것입니다만 어떤 틀에 모든 단어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는 학자들의 몫이고 우리는 틀만 잡아가면 되죠.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정말 회화에서 많이 쓰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원어민처럼 느끼려고 하는 그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물론 어려운 단어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들은 나중에 영어 실력이 늘게 되면은 뭐 단어만 외우면 의외로 사용은 굉장히 쉽죠. 항상 쓴 때가 정해질 정도로 사용도 제한적이고 뜻이 정해져 있어서 영어를 잘하게 되면 그 어려운 단어들은 오히려 쉬워집니다. 반면에 think, know, guess 뭐 이런 것들 지난 두 영상에서 배운 단어들과 오늘 배울 단어들은 그 쓰임의 반경이 굉장히 넓고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뉘앙스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둬야만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거겠죠. 이런 게 오히려 어려운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guess에서 know까지 우리의 감각에서 인지로 여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최종적인 know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뭐 어근과 느낌 정도만 전달하고 넘어갔죠. 자, 김삼일 대표가 영어의 know가 우리 안다보다는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인지 능력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희 조동사 편에서 만들어뒀던 영상 캔을 보면 know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도 했죠. 같은 어근을 사용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예문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I know how to swim. 우리는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하죠, 보통. 나는 수영하는 법을 안다. 그런데 사실은 이 know 다음에 how to swim이라든지 뭐 how to speak French, how to shoot a gun 뭐 이런 식이 나오면 ability를 나타냅니다. 즉 인지를 넘어서 이 육체적인 능력까지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김삼일 대표가 미국에서 깜짝 놀랐던 경우가 너무 많았다고 한 거죠. 그냥 뭐 I know how to play piano 이렇게 했는데 피아노를 너무 잘 쳐버리는 거예요. 뭐 놀랄 수밖에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know는 이 physical ability, 즉 물리적 능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다보다는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인지능력이 될 수 있겠죠. 자, know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디스코스 마커로서의 know입니다. 디스코스 마커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대화 중간에 기름칠한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중에 17개, 중요한 거 17개만 저희가 정리를 해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디스코스 마커로서의 know 확인 한번 해보시죠. 자, 두 가지인데요. 보통 I know, you know 원어민들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상하리만큼 뭐 I know, you know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이게 나 알아, 너 알아? 이런 뜻일까요?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know는 가장 기본적으로 agree의 뜻입니다. 나 동의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럴 때가 있죠. 내가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대답이 없으면 얘가 듣고 있는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는지 뭐 하잖아요. 이럴 때 이것을 response token이라고 하는데요. 나 듣고 있어. 아니면 너 듣고 있지? 이런 식의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걸 조금 뭐 전문 용어로는 백채널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맞장구 쳐주는 겁니다. 자, 이걸 종합해 보면은 디스코스 마크로스의 know는 인지에 안다는 뜻이 아니겠죠? 자, 이제 오늘 배울 단어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배울 첫 번째 동사는 believe입니다.
이 believe는 두 개의 음절로 나누어지죠. be와 live겠죠. 자, 여기서 live라는 단어와 비슷한 독일어가 있지 않나요? Ich liebe dich. 나는 너를 사랑해 할 때 사용되는 그 live, 비슷하죠? 네, 이 live는 사랑입니다.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네, 이것이 바로 believe입니다. 자, 여기에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I think he's good. I believe that he's good. 여기서 that은 생략해도 됩니다. 이것이 진짜 생략입니다. 그런데 believe 뒤에는 that절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that절은 프레이밍을 해주는 거잖아요. 확실한 거잖아요. believe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굳이 회화에서는 써도 쓰지 않아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I think에서 that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과는 크게 대조가 됩니다. 이유는 believe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believe는요, 의미의 확장이 없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이 확장되어 사용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동사는 decide입니다. decide는 D와 side로 나눠지는데요. D는 off입니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side는 뭘까요? cut입니다. suicide.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살하다입니다. 이것도 수어와 side로 나눠지는데 자기가 자기를 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살이 되는 것입니다. 자, decide는 딱 자르는 것입니다. 결정한다는 것이 결단을 내리는 것인데 우리도 자를 단자를 쓰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딱 자르는 것. 그래서 decide는 결정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참 쉽죠. 그렇게 어려운 동사가 아닙니다. 다만 이게 결정하다에서 확장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언제일까요? 자, 사람이 decide를 한다면 당연히 결정하다가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면 결정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사람이 아닐 때는 의미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 예문 한번 보시죠. That decided me to finally leave my job. 그것이 나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떠나도록 결정했어. 이상하죠? 자, 이 예문도 한번 보시죠. Today's match will decide the championship. 오늘 경기가 챔피언십을 결정할 거야. 뭐 말은 됩니다만은 좀 어색하죠? 어떻게 경기가 결정을 합니까? 그러면 decide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이것은 대부분의 인지동사에서 발생되는 공통적인 것인데요. 바로 프로세스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결국 일을 그만두는 거야. 오늘 경기의 진행 결과로 챔피언이 탄생된다. 프로세스예요. 진행의 결과. decide를 이 두 가지 뜻, 결정하다와 진행의 결과, 이것으로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어가 늡니다. 맨날 결정하다로 해놓고 우리한테 끼워 맞추려고 하면 영어는 도망가 버립니다. 이번 이 12동사에서는 기본 인지에서 확장으로 넘어가는 것,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differ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 단어의 뜻은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differ는 different의 동사형이죠. 그래서 뜻이 to be different from something else입니다. 어떤 것과는 다르다. 이 differ가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우리는 잘 쓰지를 못합니다. 앞으로는 쓰셔야 됩니다. 그냥 다르다 라는 뜻일 뿐입니다. English differs from Korean.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English is different from Korean. 이런 식으로 쓰죠. English differs from Korean.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이 differ가 다르다에서 조금 확장이 되는데요. 바로 disagree입니다. 의견이 다르다에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I beg to differ with you. 직역을 해보면 저는 당신의 의견과 다름을 구합니다 라는 뜻이죠.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 되는데요. 보통 해석은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I don't think so 라든지 I don't agree with you 이러면 좀 직설적이잖아요. 그런데 I beg to differ 이렇게 쓰면 공손하게 내 의견은 다르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 문장이 사실 differ를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문장입니다. differ 대신에 be different가 있기 때문에 differ를 잘 쓰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색합니다만은 저는 이 문장을 자주 암기하고 쓰다 보니까 differ라는 단어가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쓰다 보면 differ라는 단어가 좋은 인지동사로 여러분들에게 체화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expect입니다. x, out, 선 바뀌죠. 그리고 fact, fact는 원래 스펙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speculate 할 때도 스펙을 배웠습니다. 보는 것이죠. 선 밖에 있는 것을 보는 것. 우리가 있는 선 안에
있는 것이 아닌 저 밖을 보는 것입니다. 공간이라면 선 밖이 되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현재 내가 있는 시간에 밖이 되는 것이죠. 대부분 X라는 것이 시간에 사용되면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본다 라는 뜻을 내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될까요? 바로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확장하게 됩니다. 예상하거나 기대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확장하게 될까요? 네, 기다리다 라는 뜻이 됩니다. 기다리다. 전혀 어렵지 않죠. 요사이 외국에서 한국으로부터 마스크나 보호장구를 기다리는 해외 친지분들이 계실 수 있죠. 어떻게 표현할까요? Are you expecting a parcel? 소포 기다리고 있어? 이런 뜻이 되죠. 자, 오늘 배운 단어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쉬운 단어들의 뜻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이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노후가 확장되면 안다를 넘어서 능력, 어빌리티가 들어있었습니다. 빌리브는 거의 예외적으로 확장이 없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디사이드가 결정하다 해서 확장이 되어서 진행이 되다 라고 뜻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었죠. 디퍼도 단순하게 다르다 해서 의견의 불일치로 확장이 됩니다. 같다, 다르다 라고 인지하는 것은 인지동사라고 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의 의견과 내 의견이 다르다 라는 것은 인지인가요? 아닌가요? 인지인 것은 맞는데 뭔가 느낌은 달라지죠. expect는 어떤가요? 미래에 대한 기대는 분명한 인지의 영역입니다만 기다리는 것은 인지인가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바로 인지동사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재준 대표가 이미 어느 정도의 복선을 깔았고 제가 그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뭘까요? 바로 Material Process라고 하는 영역으로의 진입입니다. 오늘은 이 답까지만 드리고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 중요한 것에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대충 느끼시는 분들은 느껴지실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Material Process를 나머지 7동사와 함께 정리하면서 이 인지동사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쉬운 인지동사였지만 이 안에 숨은 중요한 원리, 그리고 그 원리를 통해 원어민의 느낌에 또 한 발자국 가까워지셨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영어 공부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